대기업은 아주 많아 같은 사람이 함부로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고요. 윤세호의 차갑고 오만한 목소리가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후 2시 평소 같으면 조용히 쓸 대기업 사무실이 갑작스러운 소란으로 어수선해졌죠. 세호 씨 다은이 앞에서 진심으로 사과만 해주세요. 그럼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겠어요? 사과요? 제가 왜 사과를 해야 하는데요? 딸이 많이 다쳤어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알겠어요. 시간 되면 가볼게요. 하지만 윤세호는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 메시지만 보내왔죠.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 나중은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대화를 시도해보기로 말이죠. 그리고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길 바라서 다원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바보가 아니야. 사랑했던 거야. 하지만 그 사람은 저를 진짜로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수지는 딸을 껴안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그 시각 윤세우의 회사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윤 대리 사건 때문에 언론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민정우 이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요? 직장 내 폭력 방조 문제와 고객 모독 사건으로 기사화될 예정입니다. 민정우 이사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나요?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셨고요. 강진우는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윤세우는 즉시 해고 처분을 받았고 업계 내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면서 재취업은 거의 불가능해졌죠. 이틀 후 윤세우는 구속되었습니다. 폭행 혐의와 더불어 회사에서의 갑질 행위까지 문제가 되어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거든요. 윤세우 전 대리,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나요? 기자들이 법원 앞에서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윤세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한편 다음은 점점 건강을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마침내 태어날 수 있게 되었죠. 다원아, 이제 정말 괜찮아. 강진우가 딸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네, 아빠 많이 나아졌어요. 그동안 아빠가 너무 바빠서 신경을 못 써줬네. 아니에요, 아빠. 이해해요? 강진우는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딸이 이런 일을 당하는 동안 자신은 너무 일에만 매달려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더 자주 시간을 내겠어. 아빠 괜찮아요. 아빠가 하시는 일이 중요한 거 알고 있어요. 다운은 이제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힘든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다운아,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수진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 나쁜 사람은 잊어버리고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자. 엄마, 저는 아직 천천히 해도 돼. 서두르지 마. 가족 셋은 병원을 나서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로소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죠. 하지만 진짜 행복은 이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윤세호는 결국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폭행 혐의와 더불어 직장 내 갑질 행위까지 인정되어 실형을 피할 수 없었거든요. 피고인 윤세호는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진심 어린 반성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은이 일하던 작은 카페에서 들었던 윤세호의 직장 정보를 바탕으로 수지는 그가 다니는 대기업을 찾아갔습니다. 건물 앞에 선이 정말 크고 웅장했습니다. 유리창으로 된 고층 빌딩, 그리고 정장을 입고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수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판사의 선고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따라서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윤세호는 수갑을 잔 채 끌려나갔습니다. 그의 미래는 이미 끝나 있었죠. 대기업 경력도 사회적 지위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오만함과 폭력성 때문에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거든요. 반면 다음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으며 트라우마를 극복해가고 있었고, 가족들의 사랑 속에서 자신감도 되찾아가고 있었죠.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그 사람 생각이 별로 안 나요. 그렇다니 다행이네요. 자신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예전에는 제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다운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상담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운이 많이 회복되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나요? 네, 다시 공부하려고 해요. 그리고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요? 학력이나 돈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요. 다운은 이제 진짜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석 달 후, 다운은 동네 작은 서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다니던 카페보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죠. 책을 좋아하는 다우에게는 완벽한 직장이었습니다. 다운이 오늘도 수고했어요. 서점 사장님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제가 더 감사하죠. 다운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그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퇴근길에 다운은 동네 카페에 들렸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였죠.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잠깐만요. 카페 직원의 목소리가 정말 따뜻했습니다. 다운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커피를 가져다 준 직원을 보니 30살 정도의 남성이었습니다. 인상이 정말 선해 보였죠. 감사해요. 천만에요. 혹시 여기 자주 오시나요? 네, 가끔 들러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여기서 일한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그의 이름은 이준호였습니다. 지방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와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죠. 준호 씨라고 하시는군요. 저는 다운이에요. 다운 씨 반갑습니다. 준호는 정말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계산적이거나 꾸며진 느낌이 전혀 없었죠. 여기 커피 정말 맛있어요. 감사해요. 제가 정성스럽게 내렸거든요. 아, 준호 씨가 바리스타세요? 네, 아직 초보지만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다운은 준호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눠왔습니다. 윤세호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죠. 준호는 다운의 학력이나 지방 배경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운이라는 사람 자체에 관심을 보였거든요. 다운 씨는 어떤 일 하세요? 서점에서 일해요. 책 읽는 거 좋아해서요. 와, 정말 좋은 일이네요. 저도 책 읽는 거 좋아해요. 어떤 책 좋아하세요? 소설이요. 특히 따뜻한 이야기들을 좋아해요. 다운은 준호와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했거든요. 시간이 되시면 다음에 또 오세요. 네, 꼭 올게요. 다운은 카페를 나서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죠. 집에 돌아가서 다운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이니 카페에서 일하는 바리스타예요. 정말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정말 이런 곳에 들어가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딸을 생각하니 용기가 났습니다. 경비실에서 방문 목적을 물어보자 수지는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윤세호 대리님을 만나러 왔어요. 어떤 용무시죠? 개인적인 일로 잠깐 뵙고 싶어서요. 수지는 딸의 밝은 표정을 보며 기뻤습니다. 그래, 다운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좋은 사람일 거야. 아직 좋아한다고 하기에는 이르지만 뭔가 편안해요. 편안하다는 게 중요한 거야. 사랑은 편안하면서 시작되는 거거든. 수지는 딸에게 조언했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알아가 보자. 서두르지 말고. 네, 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다운은 이제 사랑에 대해 더 성숙한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외적인 조건보다는 내면의 따뜻함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며칠 후 다운은 다시 그 카페에 갔습니다. 다운 씨 또 오셨네요.
준호는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네, 여기 커피가 정말 맛있어서요. 감사해요. 오늘은 새로운 원두로 커피를 내려봤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준호가 정성스럽게 내린 커피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어떤 원두예요? 에티오페 원두예요. 산미가 좋아서 제가 좋아하는 원두예요. 다운은 준호와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왔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거든요. 준호 씨는 원래 바리스타가 꿈이었나요? 아니요, 사실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하지만 커피에 빠져서 이 일을 시작했죠. 대학은 어디서 나오셨어요? 지방 대학이에요. 별로 유명하지 않은 곳이죠. 준호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준호 씨가 좋은 사람이라는 게 더 중요하죠. 다운 씨도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져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학력이나 집안 배경 같은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죠. 서로의 마음과 인격만이 중요했습니다. 한 달 후 준호는 다운에게 용기를 냈습니다. 다운 씨 시간 되시면 같이 영화 보러 가지 않을래요? 좋아요. 어떤 영화를 볼까요? 다운 씨가 좋아하는 영화로 하죠. 저는 따뜻한 이야기를 좋아해요. 저도 그런 영화 좋아해요. 두 사람은 주말에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정말 평범한 데이트였지만 다운에게는 특별했습니다. 준호는 다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거든요. 다운 씨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안한 시간을 보냈어요. 앞으로도 자주 만나요. 네, 좋아요. 다운은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좋은 사람을 사귀게 됐어요. 강진호가 물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는 바리스타예요. 정말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학력이나 집안은 어떻게 되니? 아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좋은 사람이면 충분해요. 강진호는 딸의 말에 고개를 끄겠습니다. 맞아,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언제 한번 데려와라. 인사라도 하고 내 아빠 기회가 되면 소개해 드릴게요. 수지는 딸의 밝은 표정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드디어 딸이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다운아,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해. 알고 있어요. 엄마, 천천히 알아가고 있어요. 그래, 그렇게 하자. 가족들은 다운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했습니다. 경비원은 수진의 소박한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함부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약속이 있으시나요? 네, 있어요. 사실 약속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수지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은은 머섯잭이 변했습니다. 머섯잭이. 참, 이번에는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한편 감옥에 있는 윤세호는 매일 후회만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오만함과 폭력성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걸어온 거죠. 다운은 이제 윤세호를 완전히 잊었습니다. 대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준호와 함께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고 있었죠. 1년 후, 다운과 준호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준호는 다운에게 프로포즈를 준비하고 있었죠. 다운아, 오늘 특별한 곳에 가자. 어디로요? 우리가 처음 만난 카페예요. 준호는 미소 지으며 다운의 손을 잡았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평소보다 더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와, 오늘 뭔가 특별한 날인가요? 네,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준호는 다운을 카페 가장 안쪽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다운이 좋아하는 꽃들이 예쁘게 장식되어 있었죠. 준호 씨, 이게 뭐예요? 다운 씨, 저와 함께 지난 1년이 정말 행복했어요. 준호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다운 씨는 제게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준호 씨와 함께 있으면 정말 편안하고 행복해요. 그래서 말인데 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다온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다온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프로포즈였거든요. 준호 씨, 저는 다온 씨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고 있어요. 착하고 따뜻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라는 걸요. 그리고 다온 씨와 함께 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진심을 인 프로포즈였거든요. 네, 좋아요. 준호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준호는 기뻐하며 다운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카페 손님들이 박수를 쳐주었죠. 축하해요. 정말 아름다운 커플이에요. 다운과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다운은 부모님께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아빠, 준호 씨가 프로포즈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딸아 수지는 딸을 꽉 껴안았습니다. 드디어 우리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강진우도 기뻐했습니다. 준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딸을 잘 부탁한다고 전해주려. 네, 아빠. 준호 씨도 인사드리고 싶어 해요. 다음 주 준호는 다운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운이가 준호 씨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수지는 준호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준호 씨, 우리 딸 잘 부탁해요. 강진우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네, 평생 다운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한참의 실랑이 끝에 수지는 간신히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수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윤세호가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준호 씨는 지금 카페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아직 큰 꿈은 없지만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성실함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강진우는 준호의 진솔한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거칠애보다는 진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준호 씨, 우리 딸이 힘든 일을 겪었다는 거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소중하게 대해드리고 싶어요. 고마워요. 준호 씨 같은 사람이 우리 딸 겪어 있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수지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가족들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눠왔습니다. 준호 씨, 결혼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내년 봄쯤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하려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결혼은 평생 함께 살아갈 약속이니까요. 강진우는 준호의 신중한 모습에 더욱 안심했습니다. 몇 달 후 다음과 준호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따뜻한 결혼식이었죠. 신부 아버지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진우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딸 다원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준호 씨는 외적인 조건보다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과 함께하는 다원이가 정말 행복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강진우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학력이나 집안 배경보다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딸과 사위가 그런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딸이 드디어 진짜 행복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결혼식 후 다온과 준호는 작은 신혼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정말 행복해요.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준호는 다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보,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아버님이 대기업 대표라고 하시던데 정말이에요? 다온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가요? 아니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궁금했을 뿐이에요. 여보가 그런 사람이라서 다행이에요. 조건을 보지 않고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편 윤세호는 출소 후에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이렇게 다친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요? 12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사무실로 걸어갔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사무실, 그리고 정장을 입고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 윤세호는 한쪽 구석 자리에서 컴퓨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과거 행적이 모든 곳에 알려져 있었거든요. 윤세호 씨 죄송하지만 채용하기 어렵겠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과거 기록을 보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서요. 윤세호는 또 다른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미 수십 번째였죠. 자신의 오만함과 폭력성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결국 작은 공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대기업 엘리트 코스는 꿈 돋붙을 수 없었죠. 매일 후회만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다음은 준호와 함께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요. 당신도 수고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년 후, 다음은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요? 정말 기뻐요. 준호는 기뻐하며 다음을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는 정말 좋은 부모가 되어주고 싶어요. 당연하죠. 사랑으로 키우는 거예요. 다음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는 조금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가르쳐주고 싶어요. 맞아요. 외적인 것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려줘야죠. 몇 달 후 건강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왔어요. 강진호와 수진이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우리 손자가 정말 예쁘네. 소녀예요. 아버님, 아, 그래. 소녀가 더 예쁘지. 강진호는 소녀를 보며 흐뭇했습니다. 다은아, 정말 고생했어. 수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아. 내 엄마 정말 행복해요. 다운은 아기를 안고 있는 준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이제 확실히 알 수 있었거든요. 조건이나 외적인 것들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느낄 수 있었죠. 여보, 우리 딸 이름 뭐로 할까요? 사랑이는 어때요? 사랑으로 태어났으니까 좋아요. 김사람이 가족들은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며 더욱 행복해했습니다. 한편 윤세호는 신문에서 다운의 결혼 소식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신호임 부부의 모습이 실린 지역 신문이었죠. 그는 신문을 보며 깊은 후회를 느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잃었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죠. 다운의 가족은 이제 완전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랑 속에서 새로운 생명까지 얻었거든요.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네요. 해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수진이 조용히 다가가자 윤세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세호 씨,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수진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간절했습니다. 다운과 준호는 서로의 손을 잡고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져 있었죠.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완벽한 결말이었습니다. 상처받은 딸을 지키기 위해 나선 엄마의 용기, 그리고 마침내 찾은 진짜 사랑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었거든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고 진정한 사랑은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윤세호는 주위를 둘러보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지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요. 밖에서 하죠.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 한쪽 모서리 다른 직원들이 잘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동한 후 수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호 씨 다원이 상태 보셨죠? 네, 들었어요. 많이 다쳤어요? 얼굴에 멍이 이렇게 크게 들었고 팔도 많이 부어올라서 수지는 말을 하다가 목이 메웠습니다. 딸의 상처 입은 모습을 떠올리니 다시 한번 가슴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윤세호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게 다 제 잘못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진심으로 사과 한 번만 해주세요. 수진의 말을 윤세호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과요? 제가 왜요? 다원이가 많이 다쳤잖아요. 정장을 차려입은 직원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상황을 지켜보는 가운데 한쪽 구석에서는 소박하고 낡은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김수진, 48살의 평범한 어머니였죠. 그녀의 눈가에는 며칠간 잠 못 이룬 흔적이 역력했고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건 다원 씨가 먼저 저를 때렸기 때문이에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윤세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원이가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다쳤는데, 아, 정말 왜 자꾸 저를 가해자로 만드시려고 하세요? 윤세호는 이제 대놓고 짜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다원 씨가 저를 먼저 핥히고 밀쳤어요. 그래서 제가 방황한 거예요. 방어가 그렇게 심하게 할 일은 아니잖아요. 아, 정말 이래서 학력이 낮은 사람들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순간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학력이 낮다는 말, 그것은 다원이 평소 윤세호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믿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다원 씨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시네요. 윤세호는 이제 아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명문대 출신이고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다원 씨는 뭐예요?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주제에 저한테 뭘 바라는 거예요? 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딸과 결혼하려던 사람이 맞나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요? 세호 씨,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뭐예요? 사실인데요. 저는 처음부터 다원 씨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재미삼아 만난 건데 본인이 착각한 거죠. 재미삼아 만났다고요? 그럼 결혼 이야기는 뭐였나요? 딸이 그렇게 행복해하며 준비했던 결혼 준비는 뭐였단 말인가요? 그럼 결혼 이야기는 왜 하신 거예요? 아, 그것도 그냥 분위기상 한 말이에요. 진짜로 할 줄 알았어요? 윤세호는 이제 아예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수진과 다원을 바보로 보는 것 같았죠? 어머니 현실을 좀 보세요. 제가 왜 다원 씨 같은 사람과 결혼을 해요? 저는 더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수진의 가슴이 쿵쿵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래도 참으려 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대화를 시도해야 했거든요. 그래도 다원이가 진심으로 세호 씨를 사랑했어요. 그럼 마음에 대해서는 미안해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랑이요? 하하, 그게 사랑이에요? 윤세호는 더욱 크게 웃었습니다. 이제 주변 직원들이 하나둘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딸이 좋아하던 사탕이 들어있었죠.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딸에게 가져다 주려던 작은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진의 마음은 그 어떤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그런 게 사랑이라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네요. 세호 씨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왜요? 부끄러워요? 그럼 처음부터 분수를 알았어야죠.
윤세호는 이제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오신 거예요? 여기는 대기업이에요. 아줌마 같은 분이 함부로 들어와서 떠들 곳이 아니라고요. 수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조용히 하세요.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보면 어때요? 사실인데요. 어디 촌에서 올라온 아줌마가 여기서 설쳐대고 있으니까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제 정말로 사무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일손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렇게 창피를 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저 딸을 위해 사과 한 번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런 모욕까지 당해야 하다니. 세호 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다은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해 주세요. 그럼 더 이상 찾아오지 않겠어요. 사과는 무슨 사과요? 제가 피해자라고요. 윤세호는 이제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다은 씨가 저를 먼저 때렸고 저는 정당방위를 한 거예요. 오히려 제가 고소해야 할 입장이라고요. 그런 말씀 마세요. 왜요? 진짜로 고소할 거예요. 어머니도 지금 저를 협박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고소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수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 딸이 사랑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 없다니. 알겠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수지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세호는 끝까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여기는 어머니 같은 분이 올 곳이 아니거든요. 수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시겠다면 어서 하세요. 저도 맞고소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윤세호는 마지막까지 비우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사무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들이 지금 뭐라고 있는 거야? 민정우 이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세호는 순간 당황하며 돌아왔습니다. 아, 이사님, 그게 사무실에서 이게 무슨 소리야? 다른 직원들이 일을 못하잖아. 민정우 이사는 45살의 중견 간부로 평소 윤세호의 직속 상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을 보니 윤세호를 편들어줄 기색은 전혀 없었죠.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일로 잠깐. 개인적인 일이면 밖에서 해. 여기서 떠들어대면 어떻게. 윤세호는 잠시 움직이지만 곧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어차피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사흘 전 딸 다은이 병원으로 실려왔을 때 그 참혹한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했거든요. 얼굴과 팔에 가득한 멍자국, 그리고 혼절한 채로 응급실에 실려온 딸의 모습을 본 순간 수진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저 괜찮아요? 의식을 되찾은 다은이 처음으로 한 말이었죠. 이사님, 이분이 갑자기 찾아와서 저를 협박하고 있었어요. 협박? 민정우 이사는 수진을 찾아봤습니다. 소박한 5차림의 중년 여성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죠. 이분이 어떤 협박을 했다는 거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사과하라고 했어요. 이게 협박 아닌가요? 윤세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구인데 제 전 여자친구 어머니예요. 헤어진 지 오래된 사람인데 갑자기 찾아와서 난리를 치고 있어요. 수지는 고개를 들어 윤세호를 바라봤습니다. 전 여자친구라고요? 딸이 결혼 준비까지 하며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말하다니 아주머니 그런 건가요? 민정우 이사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저희 딸이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사과를 부탁드리러 왔는데, 아, 그 얘기요? 윤세호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이사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여자가 저를 먼저 때렸어요. 그래서 제가 정당방위를 한 건데, 이제 와서 저를 가해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정당방위, 네,
저도 얼굴에 할 퀸 자국이 있어요. 윤세호는 자신의 뺨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작은 긁힌 자국이 있기는 했지만 딸이 입은 상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했습니다. 이사님, 저는 명백한 피해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회사까지 찾아와서 저를 협박하고 있는 거죠. 이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세호 씨, 그게 아니잖아요. 딸이 얼마나 심하게 다쳤는지 아시잖아요. 심하게요? 별로 안 다쳤던데요? 병원에 사흘이나 입원했어요. 그건 다은 씨가 예민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저는 그 정도 상처로 병원에 가지도 않았어요. 윤세호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딸이 허약해서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말하고 있었죠. 민정우 이사는 상황을 대충 파악했습니다. 연인 간의 다툼으로 생긴 일이고 이제 헤어진 상황에서 여자 쪽 어머니가 찾아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했죠. 아주머니, 이런 일은 개인적으로 해결하세요. 회사에 찾아와서 하실 일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계속 저를 협박하고 있어요. 윤세호는 이제 완전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님, 이분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협박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민정우 이사는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이런 식으로 하시면 오히려 아주머니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수진은 억울했습니다. 왜 자신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딸이 맞아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사과를 요구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그냥 사과만 해달라고 했어요. 사과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를 해요? 윤세호는 이제 아예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사님 보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주변 직원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20여 명의 직원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어머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괜찮다니 어떻게 괜찮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얼굴 절반이 부어올라 제대로 눈도 뜨지 못하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뇌진탕은 아니지만 전신의 타박상이 심합니다. 며칠은 입원하셔야 할 것 같네요. 윤세호는 이제 완전히 건방진 태도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피해자라고요.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하고 싶으시면 어서 하세요. 그리고 저도 맞고서 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윤세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해보실 테면 해보세요. 누가 이기는지 보죠. 딸을 이렇게 다치게 해놓고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다니.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니 윤세호는 마지막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여기는 대기업이에요. 어머니 같은 분이 함부로 들어와서 떠들 곳이 아니라고요. 앞으로는 다시 오지 마세요. 저희도 바쁘거든요. 정말로 이제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딸에게 사과도 받지 못한 채 이렇게 돌아가야 하는 건가요? 알겠어요. 그럼 저는 이만. 하지만 그 순간 윤세호는 끝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 씨한테 전해주세요. 제발 저한테 연락하지 말라고요. 저는 이제 더 좋은 사람 만났거든요. 명문대 나온 예쁜 여자 말이에요. 수진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딸이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세호 씨,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왜요? 사실인데요. 다음 씨보다 훨씬 낫거든요. 학범도 좋고 집안도 좋고 외모도 예쁘고 모든 면에서 비교가 안 되죠. 윤세호는 이제 완전히 잔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씨도 이제 포기하라고 하세요. 저 같은 사람은 다시 못 만날 거라고요. 수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사무실을 나가려 했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수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윤세호의 얼굴이 순간 새파랗게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사무실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의 주인은 바로 남편 강진호였습니다. 왜요 목 뒤잡힌데.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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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52살의 그는 평소보다 더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죠.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왜 이렇게 정장을 차려입고 있는 건가요? 당신 어떻게 여기에 수진이 말을 하려던 순간 주변 직원들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모두들 갑자기 긴장한 표정으로 일어서고 있었거든요. 대표님 민정우 이사가 급히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일어서서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표님이라고요? 남편이 왜 대표님이라고 불리는 거죠? 진우야, 이게 무슨 잠깐 여보 상황을 좀 파악해보자. 강진우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 집에서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병실 의자에 앉아 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다은은 진통제 때문에 깊게 잠들어 있었지만 잠결에도 계속 중얼거렸죠. 미안해요, 오빠. 제가 잘못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수진의 가슴은 더욱 아팠습니다. 딸이 왜 사과를 해야 하는 건가요?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날카로운 시선이었죠. 윤세호는 이미 얼굴이 새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거든요. 네, 대표님. 그게 윤 대리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보게. 강진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그게 개인적인 일이라고 해서 회사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떠들어도 되는 건가? 죄송합니다. 윤세호는 이제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그렇게 당당하게 큰 소리 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강진우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긴장한 채로 서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업무 보시고 민이사님은 잠시 남아주세요. 대표님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시선으로 이쪽을 헬금이 끊고 있었죠. 윤 대리,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처음부터 다시 말해보게. 강진우의 명령에 윤세호는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제 전 여자친구 어머니가 찾아와서 전 여자친구 네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 얼마 안 됐다는 게 언제 얘기인가. 4월 전쯤에 강진우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왜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왜 모든 사람들이 남편을 대표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줄 수 있어? 강진우는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일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먼저 무슨 일인지 말해줘. 수진은 천천히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원이 윤세호와 사귀었던 일, 결혼 약속까지 했던 일, 그리고 4월 전에 일어난 폭력 사건까지 강진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가는 것을 윤세호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받으러 왔다는 거야? 응, 그런데 이 사람이 수지는 윤세호가 했던 말들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학력을 무시하는 발언, 딸을 조롱하는 말, 그리고 자신을 협박하려 했던 일까지 강진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윤 대리, 지금 들은 게 사실인가? 사실인지 아닌지만 대답해. 강진우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온화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좀 흥분해서 뭘 했다는 거지?
윤세호는 이제 완전히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 강진호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우리 딸을 병원에 보내놓고 실수라고 하는 거야? 네 대표님, 그게 아니라 그럼 뭐야? 윤세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던 모든 것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졌거든요. 강진우는 민정우 이사를 바라봤습니다. 민 이사님,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표님, 저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못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폭력을 당한 것도 모자라 자책까지 하고 있다. 이미 다음 날 오전 수지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은의 예비 신랑 윤세호가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해 왔다는 것을 말이죠. 학력도 낮고 집안 배경도 별로인 여자와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죠. 그냥 개인적인 분쟁으로 생각했습니다. 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분쟁이라고 해서 회사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떠들어도 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고객을 모욕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강진우는 다시 윤세호를 바라봤습니다. 윤들이 지금까지 한 말들을 후회하고 있나? 네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무엇이 죄송하다는 거지? 제가 너무 흥분해서 뭘 했다는 거야? 윤세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뒤집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여보, 우리 딸 상태가 어때? 많이 나아졌어. 그래도 아직 멍이 가시지 않았고 병원에는 계속 다니고 있어? 일주일은 더 다녀야 하는데. 강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윤세호를 바라봤습니다. 윤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나? 네 대표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왜 사과하지 않았지? 윤세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거든요. 아까까지만 해도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진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들이 지금부터 인사팀에 보고하겠네. 네 대표님. 그럼 저는 그리고 법무팀에도 이 건을 넘기도록 하지. 윤세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거든요. 대표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윤세우는 이제 완전히 팬입 상태였습니다. 무릎까지 꿇으며 강진우에게 애원하고 있었죠. 저는 정말 몰랐어요. 사모님인 줄 몰랐다고요. 강진우의 표정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사모님인 줄 몰랐다고? 그럼 사모님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윤세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거든요. 여보, 우리 딸이 이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이제야 알겠네. 다운이가 항상 자신 없어였어. 학력이 낮다고 집안이 별로라고 그런 말을 들었구나. 강진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윤들이 우리 딸에게 그런 말을 했나? 죄송하다고? 그걸로 끝인가? 우리 딸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고 있어? 윤세우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자신이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던 모든 것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민 이사님, 강진우는 민정우 이사를 불렀습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정우 이사를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그건 제 질문이 어려웠나요? 아닙니다. 윤드리의 행동은 명백히 잘못되었습니다. 어떤 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장에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소란을 피운 점, 그리고 민정우 이사를 말을 멈췄습니다. 더 말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고객을 모욕한 점입니다. 다은이 그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 항의했고 그것이 그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윤세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호 씨, 다은이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한번 와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 그 일로 연락하시는 거군요.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윤세호의 목소리는 예상으로 차갑고 당당했습니다. 고객을 모욕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욕을 했습니다. 민정우 이사를 윤세호를 바라봤습니다. 윤세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학력을 무시하는 발언과 신분을 조롱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 발언을 들었으면서 왜 제지하지 않으셨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두리에게 적절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징계로 끝날 문제인가요? 민정우 이사를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질 줄은 몰랐거든요. 강진우는 윤세호를 바라봤습니다. 윤들이 지금 내가 어떤 기분인지 알고 있나? 죄송합니다. 대표님, 내 딸이 맞아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가해자가 우리 회사 직원이야. 윤세호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가 내 아내를 모욕했어.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여보, 이 사람이 뭐라고 했다고 했지? 대기업은 아줌마 같은 사람이 함부로 들어오는 곳이 아니라고 했어. 그래, 그리고 다운이를 무식하다고 했어. 학력이 낮다고 조롱했고 강진우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윤들이 내 가족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나? 아닙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서 진심이 나온 거 아닌가. 강진우의 말이 맞았거든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면 맞고소하겠다고 했다며 해보라고 했다면서 윤세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했던 모든 말들이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윤들이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나? 대표님, 제발 먼저 인사팀에 보고해서 즉시 정직 처분을 내리겠어. 그리고 법무팀을 통해 폭행 사건을 정식으로 고발할 거야.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받으려고 강진우는 비웃었습니다. 재미있던 가던 됨이여. 재미있던 봐주지 않았으면서 저는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통역을 휘둘렀으면서 몰랐다고. 민이사님, 지금 즉시 인사팀에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법무팀에도 이건을 넘겨주시고. 알겠습니다. 민정우 이상은 급히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윤세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다고. 강진우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이미 저질러 놓은 일은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사과할게요. 진심으로 사과하겠습니다. 사과, 여보. 이 사람이 사과하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해? 수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 사과는 진심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 맞아. 내 진심은 이미 다 봤어. 내 아내를 모욕할 때 말이야.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죠. 제가 먼저 맞았거든요. 다은 씨가 저를 할 기곰이 쳤어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수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딸을 병원에 보내놓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지는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내가 경찰에 신고하면 맞고소 하겠다고 했지? 윤세우는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거든요. 좋아, 내 말대로 해보자. 강진우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맞고소해봐. 왜? 아까는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으면서 상황이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강진우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가자. 다운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 걱정하지 마.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처리할 거야. 강진우는 마지막으로 윤세호를 바라봤습니다. 윤대리, 내가 우리 가족에게 한 짓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리고 내가 이 업계에서 다시는 일할 수 없도록 하겠어.
윤세호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경력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거든요. 강진우와 수지는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애는 무너진 윤세호만 남았죠. 이틀 후 윤세호는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그의 얼굴은 초췌해 보였죠. 윤세호 씨 피해자 최다운 씨에게 가한 폭행이 돼 다시 한번 진술해 보세요. 수사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윤세호는 더듬거리며 답했습니다. 저는 정당방위를 한 것뿐입니다. 정당방위라고 하셨는데 피해자가 이분상의 정도를 보셨나요? 수사관은 의료진단서를 윤세호 앞에 놓았습니다. 전신 타박상, 안면보 부종, 좌측, 팔목인대, 선상. 진단서의 내용을 읽어주는 수사관의 목소리가 조사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정도 상해가 정당방위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보시나요? 윤세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한편 병원에서는 다원이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먹는 많이 가라앉았지만 아직도 선명한 흔적이 남아 있었죠. 다원아, 오늘 기분이 어때? 수진이 병실에 들어서요. 물었습니다. 엄마 많이 나아졌어요. 이제 걸을 수도 있고요. 다원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죠. 다원아, 엄마가 미안해. 왜요? 엄마가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수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호 씨가 너를 그렇게 되었다는 걸 왜 말하지 않았니? 다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걱정하실까 봐서요. 그리고 제가 정말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서요. 부족하다니 무슨 소리야. 학력도 낮고 집안도 별로고 세호 오빠 말이 맞는 것 같아서요. 수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다원아, 그런 말 하지 마. 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하지만 현실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 수지는 딸에게 그간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윤세우가 회사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리고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도 말이죠. 아빠가 대기업 대표예요. 다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응,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거야. 아빠가 일부러 숨기고 있었어. 왜 숨겼어요? 가족들이 부담스러워할까 봐서.